안녕하세요, 마을햇님이에요. 오늘은 순백색 비즈로 동글동글한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비즈 가방 하면 역시 여름이지만 이거는 여름은 물론이고 하얀 눈송이 같은 느낌이 나서 겨울까지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비즈를 메인으로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울퉁불퉁 눈송이 같이 생긴 귀여운 비즈를 가져왔어요. 10mm부터 20mm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니미니한 크기 말고 가장 큰 20mm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진주 비즈예요. 이 진주 비즈는 딱 진주 하면 떠오르는 색감이고요. 또 다른 느낌 비즈들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 진주 비즈고요. 가운데가 진주월 비즈예요. 여리여리한 색감에다가 약하게 홀로그램이 코팅돼 있어요. 오른쪽은 투명 진주월 비즈예요. 투명한 느낌의 홀로그램 코팅이 돼 있는 비즈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비즈를 써서 만들어 볼게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미니어처 사이즈로 만들어 왔어요. 너무 귀엽죠? 화이트볼 비즈 10mm랑 진주 비즈 가장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봤는데요. 레이스 같은 자잘한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같은 도안이에요. 근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만들고 나니까 에어팟이 쏙 들어가는 사이즈더라고요. 에어팟 케이스로 써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밑면이랑 손잡이는 일단 제외하고 옆면부터 쭉 만들어 줄 건데요. 한쪽 끝부터 지그재그로 리을자를 그리면서 이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탄성 없는 낚싯줄을 준비해주세요. 낚싯줄 길이는 펄 길이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긴 편이 작업하기 편하긴 한데요. 저는 중간에 매듭 묶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작업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길게 뽑아냈어요. 먼저 처음에는 비즈를 번갈아 가면서 2개씩 끼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비즈에 반대쪽 낚싯줄 끝을 교차시켜주세요. 낚싯줄을 당길 때 양쪽 길이를 똑같이 맞춰서 당겨줄게요. 양쪽 끝을 한 손에 잡고 한쪽에는 작은 비즈 하나, 반대쪽에는 작은 비즈, 큰 비즈를 끼우고 이번에도 마지막에 넣은 큰 비즈에서 낚싯줄을 교차시켜주세요. 저는 중간중간 집게로 고정시켜가면서 진행했어요. 낚싯줄도 안 움직이고 비즈도 안 빠지니까 작업하기 편하더라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쪽에 하나, 다른 쪽에 둘 끼워서 큰 비즈에서 교차시켜요. 집게도 옮겨서 다시 고정하고 그러면 큰 비즈가 총 4개가 됐는데요. 만들어 놓은 미니어처를 보면 큰 비즈가 한 줄에 7개예요. 이것도 3번 더 반복해서 7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한 줄에 7개가 모두 들어왔어요. 이제 옆줄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낚싯줄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 큰 비즈에 교차된 낚싯줄을 빼서 옆에 작은 비즈로 옮겨줄게요.
오른쪽 실은 놔두고 왼쪽 실에서 다시 진행할게요. 큰 비즈, 작은 비즈, 큰 비즈를 번갈아 끼워요. 비즈 3개를 잘 끼웠는지 확인하고요. 반대쪽 실을 가져와서 마지막 큰 비즈에서 교차시켜주세요. 바깥쪽에 있는 실은 집게로 고정했고요. 안쪽에 있는 실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비즈에 겹쳐서 끼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 실을 잡고 작은 비즈 하나, 큰 비즈 하나 끼우고 안쪽 실을 집어서 큰 비즈에서 교차시켜주세요. 다시 똑같이 안쪽 실을 옆에 작은 비즈에 겹쳐서 끼워두고 바깥쪽 실에 작은 비즈, 큰 비즈를 끼우고 교차시키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쭉 이어나가면 돼요. 네 줄 반 하니까 낚싯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금방 쓰죠? 실을 마무리할 때는 교차시키지 않고 여기서 바로 묶어줄 거예요. 불리지 않게 3번 묶었어요. 간격이 다르거나 삐뚤삐뚤한 부분들도 예쁘게 정리했어요. 새로운 실도 길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비즈에 끼워서 다시 진행하면 돼요. 일곱 개씩 13줄이 됐고요. 이제 한 줄 남았어요. 마지막 한 줄은 이걸 접어서 양 끝을 이어주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왼쪽 실에는 큰 비즈를 하나 걸고요. 반대쪽 작은 비즈에 연결해요. 이어서 큰 비즈 하나에 양쪽 실을 교차시켜주세요. 그리고 나면 위쪽 실은 위쪽 비즈에, 아래쪽 실은 아래 비즈에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큰 비즈를 교차시키면 돼요. 옆면을 다 채우고 나면 남은 실은 매듭 지어서 고정시켜주세요. 밑면을 채우기 전에 옆면에 튀어나온 낚싯줄들을 마무리할게요. 매듭 지어진 부분에서 주변 비즈 구멍들로 쏙쏙 넣어서 숨기고 가위로 바짝 자르면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밑에 남은 낚싯줄은 자르지 않고요. 옆으로 쭉 이어서 엮어줄 거예요. 그러면 흐물흐물한 마지막 단을 탄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당기면 빈틈없이 탄탄하게 고정돼요. 밑면은 비즈를 7개씩 넣고 양쪽을 묶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옆면에서 남은 실로 밑면이랑 옆면을 연결할게요. 혹시 남은 실이 모자란다면 실을 새로 잘라서 연결하면 돼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만 보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옆에 도안을 같이 띄워 놓을게요. 도안을 참고하면서 같이 진행해주세요.
한 줄 끝나고 이제 가운데 한 줄 남았어요. 비즈 3개씩 끼워서 동그랗게 묶어주고 바깥쪽이랑 엮어서 고정해주세요. 여기는 서로 배수가 안 맞아서 뭐 어떻게 엮어야 한다 이런 규칙은 없고요. 그때그때 근처에 있는 비즈에 넣어서 엮어주면 돼요. 밑면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다시 옆면을 탄탄하게 한 번 더 엮어줄 거예요. 길게 남은 실이 있다면 옆면으로 끌어와도 되고요. 새로운 실을 써도 괜찮아요. 가로 방향으로 한 층 한 층 쭉 엮어줄게요. 지금은 그물처럼 엮인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흐물흐물하지만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 탄탄해지고 모양이 딱 잡힐 거예요. 아래쪽은 모양이 잡혔는데 아직 작업 안 한 위쪽은 흐물거려요. 위쪽까지 모두 마무리하면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잡혔어요. 원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쪽을 레이스같이 마무리하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했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 진주 비즈예요. 낚싯줄은 작업하던 걸 마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사용했고요. 첫 번째 레이스는 진주 8개를 넣어주세요. 레이스를 비즈 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낚싯줄 끝을 가방 사이로 넣어서 한번 돌려주고 마지막 비즈에 겹쳐서 넣고 당겨주세요. 그러면 머리띠 쓴 것처럼 레이스가 생겼어요. 이 다음부터는 비즈를 하나 빼서 7개씩 넣는 거예요. 똑같이 가방 안쪽으로 넣어서 한번 꼬아주고 마지막 진주에 겹쳐 넣어요. 그 다음도 똑같이 7개 넣고 가방 사이로 꼬아서 마지막 진주에 겹쳐서 넣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나머지도 한 바퀴 쭉 둘러줄게요.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여기 한 칸 남았어요. 마지막 레이스는 진주를 6개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진주에 넣고 당기면 끝이에요. 가방 사이사이로 넣었다가 빼서 공간을 만들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레이스까지 완성됐어요. 이제 이 가방 만들기에서 제일 간단한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작은 진주 비즈를 6개 넣고요. 동그랗게 묶어주세요. 2번 묶어서 고정시키고 낚싯줄 2줄을 동시에 잡고 비즈를 끼울게요. 진주 비즈랑 화이트볼 비즈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끼우면 돼요. 원하는 길이만큼 비즈를 끼운 다음에 낚싯줄을 하나만 집어서 작은 진주 비즈를 6개 끼워주세요. 그리고 양쪽 낚싯줄을 3번 이상 튼튼하게 묶어주세요. 양쪽에 생긴 고리를 금속 링에 각각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손잡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금속 링을 가방 양 끝에 끼워주세요.
저는 여기에 골드 체인도 하나 걸어줄 거예요. 양쪽에 고리가 달려 있고요. 크로스로 매기 딱 좋은 120cm예요. 양쪽 링에 하나씩 걸어주세요. 그리고 프릴 더스트백을 가져왔어요. 저는 양쪽 끈에 비즈로 공을 만들어서 달아줬는데요. 이 공 만드는 방법은 다음 가방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더스트백을 쏙쏙 넣고 입구를 닫으면 드디어 오늘의 비즈 가방이 완성됐어요. 비즈 자체의 질감이 독특해서 일반 진주보다 훨씬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질감 때문에 반사광이 적어서 그런 건지 오히려 일반 매끈한 진주보다도 차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비즈로 반짝반짝한 가방을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